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원형 전류도선이 축상에 만드는 자기장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시각화된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비호사발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시각화된 모델을 한번 이해를 해보고 여기에 있는 비호사발의 법칙을 적용을 시켜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구상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 방법도, 여기서 이렇게 푸는 이 방법도 우리가 유한한 직선 도선에서 자기장을 한번 구해봤잖아요. 그거를 푸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시각화된 모델을 좀 전에 설명했듯이 비호사발의 법칙에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비호사발의 법칙의 각 요소를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그 값을 대입을 해서 우리는 자기장을 계산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유한한 크기의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을 계산할 때도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와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원형 전류도선 문제도 해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여기에 있는 시각화되어 있는 여기 실험 모델을 이해를 해야 될 텐데 먼저 여기를 조금만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여기를 잠깐만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축상이라고 하는 자체는 X축, Y축, Z축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게 평면이기 때문에 원형 전류도선을 약간 이렇게 지금 그려놨어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그림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실제 이 원형도선이라고 하는 자체는 X, Y 평면에 있는 거예요. 평면에 있고 그리고 이 점 Z축에서 이 평면에 있는 원형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먼저 원형도선을 이렇게 잡고 원형도선에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류를 이렇게 방향을 고려해서 표시를 했어요.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우리는 그 뒤에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에다가 미소 길이를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소 길이 벡터를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미소 길이 벡터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요 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잡아줄 거냐면 원점으로부터 여기 벡터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로 벡터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미소 길이 벡터 이렇게 벡터를 그리고 여기를 R 벡터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각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면 각도는 이쪽 지금 X축과 Y축 평면상에서 이루는 각도 여기를 우리가 파이라고 놓을 거고 그리고 Z축과 이루는 각도를 여기 알파 벡터라고 이렇게 놓을 거예요. 알파 각도라고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요소들을 다 알았죠? 아, 그리고 하나 원점부터 요 점 구하려고 하는 요 점까지의 그 Z축 방향의 크기를 H라고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시각화된 그림에 대해서 각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이제 저기를 분석을 해서 여기 비호사발의 법칙을 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논할 거냐면 먼저 저는 여기 DL이라고 하는 이만큼 부분을 먼저 결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R벡터라고 하는 여기를 결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R벡터의 크기를 결정을 하고 여기에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네요. 여기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값을 대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어떤 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냐면 값을 여기다 쓸까요? 먼저 첫 번째 여기 DL 벡터를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소 길이 벡터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실제 얘는 원형이에요. 원형.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우라고 하는 거 S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R에다가 세타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R에다가 세타를 곱한 값이 여기에는 미소 길이 벡터가 될 텐데 근데 지금 여기 R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게 원통형 좌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룰 거예요. 그리고 각도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파이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각도는 여기가 DL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각도이기 때문에 D파이로 써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로에 이렇게 D파이가 있을 테고 이만큼 크기 성분에다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파이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단위 벡터를 표시를 해주게 되면 우리는 DL 벡터를 결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DL 벡터를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미소 길이 벡터를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걸 결정을 할 거냐면 여기 R 벡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R 벡터는 지금 어떤 게 R 벡터냐면 얘가 R 벡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벡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로 벡터, R 벡터 그리고 이쪽에다 H 벡터를 그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 벡터는 H 벡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H 벡터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는 어떤 벡터를 빼주면 돼요? 로라고 하는 이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단위 벡터를 부여해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 벡터를 이렇게 빼준 거를 더해주면 될 텐데 단위 벡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H 벡터는 Z축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너 Z축 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로 벡터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로 벡터는 지금 보면 8의 방향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원통을 만들 때 여기서 로 벡터를 이렇게 잡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를 한 바퀴를 돌리면 되는데 그게 Z축으로 크기를 갖고 있으면 원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기다가 단위 벡터를 로하고 Z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R 벡터를 지금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어떤 걸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 번째 결정을 할 거는 R 벡터의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네요. 자, 그러면 R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R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각도가 90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로의 제곱에 h의 제곱을 루트 씌워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로의 제곱 플러스 h의 제곱꼴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적인 요소를 다 구했고, 이제 네 번째, 이게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까지 먼저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네 번째를 이렇게 써놓고, 여기 i라고 하는 자체는 상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빼고, 여기 벡터곱 만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dl 벡터가 이렇게 있을 테고 r 벡터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게 크로스 프로덕트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값은 가우스 수거법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우스 수거법을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쓰면 돼요? 지금 원투경 좌표기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단위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D로, 여기 로, 그리고 또 하나 파이, 그리고 또 하나 Z 방향으로 이렇게 성분을 갖는 값들로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DL 벡터의 크기를 써주면 되는 건데, DL 벡터의 크기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파이 쪽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밖에 값이 없네요. 그게 로에 D 파이 꼴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인 거죠. 0, 0으로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가 약간 크기를 조금만 이렇게 내릴게요. R 벡터의 크기를 쓰기 위해서. 그러면 R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로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로가 있네요. 그리고 파이는 값이 0인 거고, 그리고 Z 방향으로는 H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갖게 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계산은 이제 많이 해봐서 금방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일단 A의 로라고 하는 단위 벡터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를 이렇게 치우면 이렇게 곱하면 H 로에 여기가 D 파이 값을 이렇게 갖고, 이쪽은 이렇게 곱하면 0이니까 요 값만 같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에 파이 값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 쪽으로 값을 계산을 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지워주면 곱하면 0이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나서 A의 Z방향 쪽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여기를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지우면은 이렇게 곱하면 0이고 여기는 이렇게 곱해서 빼주면 되는 건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제곱이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나오고 여기에 로가 있으니까 제곱 형태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값을 플러스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로의 제곱에 여기는 D 파이 꼴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쵸? 여기 맞죠? 여기가 빼줘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맞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값을 이렇게 가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의미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다 의미 부여라고 이렇게 쓸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만큼에 대해서, 여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만큼 부분에서 자기장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가 로 방향인 거예요. 로 방향.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로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로는 지금 축 방향이니까 여기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게 로 방향 자기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실제는 여기는 대칭성에 의해서 0이에요. 이가 대칭성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여기 값은 0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방향은 모양 자체가 지금 여기가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뺑 두른다고 한다면 서로 모든 점에서 대칭성으로 반대 방향 벡터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는 값이 로 방향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는 자기장이 0이 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하나 의미 부여를 해둬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Z축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 여기는 자기장 자체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자기장이 바로 여기에는 Z축 방향의 자기장, 바로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은 존재를 해요. 여기는 대칭성으로 다 0이 돼요. 여러분들은 위를 이렇게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방향은 있어요.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값은 값을 가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나서 이거를 어디다 대입을 하면 돼요? 맞아요. 요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새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된 요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이렇게 해서 요 값을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 쓰고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떻게 돼요? 일단은 앞쪽에 이렇게 뮤제로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은 4파이 값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는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상수니까 앞으로 이렇게 빼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적분 기호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곱한 값은 여기는 0이었으니까 요만큼 값만 남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로의 제곱이 있고 여기가 d파이가 있고 그리고 단위 벡터는 일단은 뒤쪽으로 이렇게 빼줄게요. 이 값만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값은 뭐였었죠? 여기는 아래 3승이었었죠. 그러니까 이거의 3승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로의 제곱에 플러스 h의 제곱이 이렇게 있을 테고 3승이 있고 루트가 있기 때문에 2분의 3승꼴로 이렇게 써주면 될 깜짝이야. 밑에 여기를 부딪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2분의 3승꼴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적분을 어떤 걸로 하는 거예요? 파이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파이 빼놓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 빼줘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있는 이만큼 부분 자체는 다 앞으로 넘겨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꼴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남는 거냐면 4파이가 있고 이쪽은 뮤 제로에 i를 4파이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앞으로 다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로의 제곱이 있고 h의 제곱이 있고 그리고 2분의 3승이 있고 로의 제곱이 있고 여기도 단위 벡터도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빼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인테그랄이 있고 여기는 우리는 뒤에 파이꼴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파이라고 하는 거에 여기 적분 요소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파이라고 하는 이렇게 변수가 있을 때 그러면 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이 제 몸으로써 이렇게 원통을 표현을 해봤지만 원통이라고 하는 자체를 몸으로 직접 그려보면 돼요. 그럼 여기를 어깨축을 만약에 원점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로예요. 그리고 얘가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야 돼요. 한 바퀴?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Z축으로 크기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해 줄 건 파이기 때문에 이게 한 바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0부터 2파이까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0부터 2파이까지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는 지워져서 손으로 지웠네요. 이렇게 쓰면은 이 값은 뭐가 나오겠어요? 이 값은 2파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루 구하려고 하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서 금방 유도가 되네요.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2파이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2만 남고 그러니까 여기는 2의 로의 제곱에 플러스 h의 제곱이 될 테고 여기에 잠깐 위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들어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될 테고 그렇죠? 거기에 2분의 3승이 있을 테고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위쪽에서는 여기는 뮤 제로가 있을 테고 i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로의 제곱이 있겠죠? 로의 제곱이 있고 그리고 벡터는 단위 벡터는 Z축 방향만 남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기장을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냥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한 다음에 만약에 하나를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만약에 그러면 지금은 축상에서 H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자기장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 원점 여기를 0이라고 이렇게 둘게요. 요 원점에서 여기에서의 자기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원형 도선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Z축으로 크기를 갖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거기에서의 자기장 바로 얘는 얼마가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봐야 돼요. 여기에서의 자기장 그러면 이렇게 둘게요.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로 구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두 번째 바로 여기 원점에서의 자기장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문제를 푼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두 번째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까요? 두 번째 문제에서의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형고리의 중심에서의 자기장 여기다 원형고리의 중심이라고 쓸게요. 원형고리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특징은 원형고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H라고 하는 높이가 없죠. 그러니까 H를 0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금방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H가 0이면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H가 0이면 되겠죠? 그러면 남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남는 거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2분의 여기를 H는 0이 되고 여기는 2분의 3을 곱할게요. 그러면 로의 3승이 될 테고 로의 제곱이 있으니까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이 로만 이렇게 남을 테고 그리고 위쪽은 뮤 제로에 I 꼴이 있고 여기는 없어졌고 여기에 이렇게 Z축 방향이다 라고 하는 여기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여기를 이렇게 쓸까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원형고리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형고리의 중심에서의 자기장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고려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 고려를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우리는 여기를 B필드 입장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H필드 입장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둘 사이에는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H필드라고 하는 거하고 B필드 사이의 관계는
여기를 뮤제로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B장이라고 하는 자체를 H장으로 이렇게 쓰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H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서 뮤제로만 나눠줬으니까 없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I의 로 제곱이 있을 테고 여기는 2가 있고 로 제곱이 있을 테고 H의 제곱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2분의 3승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2분의 3승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Z방향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가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B필드를 H필드로 이렇게 구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사고실험 모델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하냐면 우리는 비호사발의 법칙을 이용해서 장이라고 하는 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를 풀어나가야 되는 건데 이 비호사발의 법칙을 보게 되면은 뮤제로 4파이 이건 상수예요. i도 상수예요. 전리도 상수예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dl이라고 하는 미소 길이 벡터 그리고 또 하나 r 벡터 그리고 또 하나 r 벡터의 크기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둘 사이에 여기에 벡터 프로덕트가 있어요.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기하학적 구조를 보고 여기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원형 전류도선이 축상에 만드는 자기장을 계산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전에 저하고 먼저 계산을 해봤던 유한한 크기의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을 계산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비호사발의 법칙을 적용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각화된 기하학적 모델을 이해를 해야만 이 모델에서 우리가 이렇게 값들을 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미지수의 값들을 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해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약간의 수학적 테크닉만을 바탕으로 여기를 조금만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 자기장을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보면은 원형고리 중심으로 이렇게 바꿨던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기하학적 구조에서 보면 쉬워요. 지금은 요즘에서의 자기장을 구했는데 지금 여기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H가 0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H가 0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우리는 요 식에서 여기에 H만 0으로 보내기 때문에 자기장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여기에 H필드도 알아봤어요. H필드와 B필드 사이에는 뮤제로분의 1로 나눠준 값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뮤제를 없애게 되면 H필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봤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비호사발의 법칙을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그림을 시각화시켜서 여기에 있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어 있지 않는 미지수라고 하는 거를 찾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시각화시킨 그림을 이해를 하고 여기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돼요.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부수적인 텀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